안녕하세요. 닥터프렌즈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과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비만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뤄보려고 해요. 이제 저도 너무 궁금해요. 요즘 좀 살 좀 빼고 좀 몸 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. 저는 뭐 제가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저한테 다이어트는 평생 가는 숙제라고 할 수 있죠. 네, 정말 사실 저한테 한번 진료받으러 온 적이 있고요. 네. 저랑 이제 같이 잘 이끌어 나갈 제 친구이자 환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브이로그를 안 있습니다. 나오나 왜 안 나와요? 병원 가는 거. 찍어놨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은 그 BMI 25 이상의 저희가 이제 비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한 체중 관리,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예요. 비만은 실제로 이게 단순히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. 정말 여러 가지 암이나 다른 대사질환 이런 질환들의 이완율을 올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. 네. 다이어트 할 때 왜 제가 이 시기를 이야기 드리냐면은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실패하기 쉬운 게 시기죠. 시기가 실패하기도 쉽고요. 운동만 해가지고 살을 빼려는 분들이 있어요. 헬스장 딱 끊고 내가 달려서 살 제가 요새 빼겠다. 그러고 있죠. 살은 정말 안 빠져요. 정말 왜냐면 안 빠지더라. 아니 네. 안 뛰던 사람이 하루에 3kg씩 뛰어도 안 빠져요. 네. 왜 그만큼 그러냐면 더 먹나 봐요. 다이어트의 한 80% 정도는 시기에 달려 있다고 하고요. 엄청 크네요. 한 20% 정도가 이제 운동. 하지만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올리고 근육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요요나 더 건강하기 위한 그런 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체중 감소는 저희 진료실에서 시기에 의해서 많이 이제 좌우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.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시기를 할 때 개인이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변형을 줘서 그걸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수능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고요. 그래서 한 끼씩 계획 없이 굶는다든지 조금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가혹하게 하시면은 오히려 살이 빠지면서 이제 근육량이 빠지게 되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이후에 다시 배고픔을 못 이겨서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요요가 와요. 그래서 시기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당연히 채소나 야채 이런 거를 뭐 많이 먹는 건 좋아요. 왜냐면은 이 자체가 좀 포만감을 줘서 공복감을 느끼는 게 뭐 혈당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위가 비어도 그런 걸 느끼는데 위에 팽만감이 네. 이런 걸 좀 이런 야채가 좀 도와주고 여러 음식들의 흡수 자체를 좀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유산균. 유산균. 우리 장내에 좋은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이 이런 뭐 질긴 채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사적으로 매우 좋은 시기다. 이런 뭐 채소를 많이 먹는 채소 거는 중에서도 질긴 채소여야 되는 거죠? 좀 그런 쪽이 좀 더 섬유질이 많은 있으니까. 게 근데 좀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. 어떤? 섬유질을 많이 먹는 식사와 같은 칼로리에서 단백질량을 늘린 것과 하면은 어떤 게 살이 더 많이 빠졌을까요? 방금까지 섬유질 얘기하셨으니까 네네네. 섬유질 높은 식사가 아닐까.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2011년도에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비만한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달, 8주간 그 연구한 데이터가 있었는데요. 흥미롭게도 하루에 칼로리의 30% 이상을 단백질을 먹은 이제 고단백질 상당히 군이 고단백.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한 15% 먹거든요. 15에서 20% 정도 먹는데 고단백질 식사를 한 군이 오히려 살도 한 1kg 정도가 더 빠지고 체지방도 한 1.5kg 정도가 더 빠졌다고 해요. 신기하네요. 네. 그 섬유질보다 오히려 고단백이 네. 좀 더 같은 칼로리일 때 유리할 수 있다. 섬유질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만 고단백이 다이어트 시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그 중요성이 있다고 봐요. 이런 말 많잖아요. 뭐 저탄고지, 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낮추는 거, 네. 아니면 뭐 단백질을 높이 먹는 거, 아니면 뭐 지방을 많이 먹는 거. 이런 거는 혹시 어떤 영향이 있어요? 하도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. 저탄고지라든지 이런 저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칼로리를 낮출 수 있으면은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되는데요. 결국 같은 칼로리를 먹었을 때는 비슷한 정도의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결국에는 네, 크게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다. 이런 게 지금의 어떤 연구의 어떤 기조고요. 특히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식사가 매우 많아요. 이게 뭐 65% 이상 이렇게 탄수화물 먹는데 이거를 조금 줄이는 거는 건강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30% 이하로 탄수화물 줄이는 이런 과도한 저탄수화물 시기는 건강에 오히려 안 좋고 이제 해외에서 된 이런 큰 대규모 연구를 보면 오히려 사망률을 올리기도 해요. 그래서 그건 좀 나중에 좀 한번 저희가 그걸 좀 저탄수화물 자세히 시기에 대해서 해주세요. 네. 다시 한번 해보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막연히 우리가 탄수화물은 나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. 탄수화물이 근데 생각보다 이런 쌀이나 여러 현미나 이런 거 있는 거는 좋은 게 많아서요.
좀 흥미롭게 나온 거는 어느 정도 단백질 식사량을 늘린 거는 이제 포만감도 좀 올려주고, 특히 우리나라 국건형 자료에서 나온 논문 보면은 이 단백질 함량을 높인 사람들이 악력 같은 그런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된대요. 악력이 우리 건강의 척도 중에 하나잖아요. 그쵸. 근육량 자체도 좀 늘릴 수 있고 6개월 미만의 다이어트에서는 체중 감량을 조금 더 시킬 수 있더라. 이런 연구 데이터들이 같은 많아요. 칼로리일 때요. 네, 저희가 하루 성인에게 권장하는 단백질 양이 체중의 0.9에서 한 1 정도? 퍼센트? 네, 퍼센트를 이야기할 때는 총 하루 칼로리에서 저희가 한 15% 먹어요, 우리나라 사람들이.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. 젊은 남자는 많이 먹는데 여성분들 특히 다이어트 하시면은 야채나 채소 위주로 식사를 많이 하면서 단백질을 많이 안 먹게 멀리 되고, 하시죠. 예, 그렇게 되면 근육량도 빠지게 되고 면역 기능도 좀 떨어지고 몸에 좀 활력이 좀 없어져요. 이런 식사 기간에 뭐 제일 좋은 거는 식품으로 계란도 좋고요. 닭가슴살, 두부 너무 좋아요. 두부도 너무 좋고 닭가슴살도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요거트나 이런 것 중에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은 요거트가 있어요. 견과류 중에 아몬드도 단백질 함량이 높거든요. 이런 한 끼 식사를 이런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서 먹는다든지. 근데 그럴 게 안 되면 그쵸.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식품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이런 거 좀 불편하시다면은 간편식으로 이런 단백질 함량이 좀 높은 것들을 드시는 게 포만감을 유지하고 이런 근력 같은 걸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대용식보다는 약간 먹으니까 좀 맛있어가지고 밥을 먹고 이걸 또 먹거든요. 그건 좀 좋진 않죠. 다이어트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. 그거는 이제 근육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. 네, 근육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단백질 함량을 좀 높이는 거는 그건 도움이 돼요. 제일 안 좋다고 하는 게 정제된 탄수화물, 설탕이라든지 이제 밀가루라든지 이제 빵, 뭐 과자.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거든요. 이제 앞서 말한 두부 같은 거 식물성 단백질 너무 좋아해요. 식물성 단백질은 특히 하버드 쪽에서 뭐 이루어진 그 어떤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 단백질 중에서도 고기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여러 우리 성인병도 예방해주고 훨씬 건강에 좋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요. 그런 걸로 대체한다면은 살도 더 빠지고 이제 또 아무래도 포만감도 더 많고 근육량도 더 유지할 수 있게 또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. 참 항상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렇죠. 딱 지금 정제된 당 얘기하면서 예로 드는 거 봐요. 빵, 맛있잖아요. 네. 면, 맛있잖아요. 밀가루면. 도넛 막 이런 거. 근데 탄산음료, 그거 대신에 먹어야 탄산음료. 되는 게 두부래잖아요. 난 두부 좋긴 한데. 두부 난 근데 맛있긴 생각보다 한데. 두부 맛있게 나오는 거 되게 많아요. 근데- 그리고 닭가슴살 맛있게 나오는 거 많고. 근데 이제 그것도 양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죠. 사실. 그렇죠. 아무래도. 근데 생각보다 그 요거트에 아몬드 넣어 먹고 이러는 게 건강에 많이 좋을 수 있어요. 요거트에 네. 기름도 넣어서 기름. 아니요, 그거는 꿀을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. 제 브이로그 보셨군요. 맞습니다. 약간 기름이 떠 있는데? 지금 아니야. 꿀이야. 그래요? 근데 요거트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좀 높은 것들이 있어요. 이제 그릭 요거트나 이런 건 좀 더 높은데 그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 그 요거트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체중을 감량하고 그걸 또 오래 유지했다는 그런 연구 데이터도 있어요. 아무래도 좋은 장내 미생물이랑 또 관련이 있고 앞서 말한 단백질 함량도 높은 그런 식품일 수가 있어서 좀 유리하다. 그리고 견과류도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에 좋아요. 여러 대사 질환들도 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근데 또 안 좋아요. 운동하면서 일주일에 한 2, 3회 정도? 이거 사실 이것도 매일 한 끼를 대체하는 거는 쉽지 않고요. 쉽지 않아요. 이낙준 선생님처럼 막 힘들어질 수 있어요. 저 그때 네. 진짜 우울했어요. 저희도 하루에 500kcal 정도를 줄이면은 매일 그거를 한다면은 한 달에 거의 한 4kg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. 보통 한 끼를 대체한다면은 하루에 500kcal 적게 먹는 정도 꼴이 되거든요. 하루는 이거 대체하시고 다른 날은 조금 줄이면서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칼로리를 줄인 상태에서 이걸 지속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. 진짜 뭐 한 달에 힘들게 막 운동하고 식기 제한해서 10kg, 뭐 15kg 빼는 거는 뭐 가능할 수 있지만 그거를 계속하거나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절대 사실은 유지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네.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조금씩 대체해 보거나 줄이면서 단백질 함량을 좀 늘리고 섬유질도 좀 늘리고 좋은 탄수화물 위주로 좀 이렇게 드시면 체중 감량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헬프님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도 항상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, 체중이. 그렇죠. 저는 이제 고지혈증이니까.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. 건강과 좀 직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단순히 체중이 뭐 이게 보기 좋다 이런 거 떠나서 헬프님들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쪽이랑도 직결이 돼 있으니까 식단이 80%나 중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요즘 어떤 음식을 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창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
지속 가능한 정도의 시기의 변형을 줘서 그거를 이 얘기 들으면 지속하라고. 항상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. 제가 기억나시죠? 저 한때 식이 조절했던 거 아, 옛날에 운동할 때. 점심 안 먹고 막 당근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당근 먹고 하겠다 그러면 절대 유지가 안 되는. 그때 제가 건강이 상한 것 그때 같아요.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막 그렇게 뭐 당근 먹고 그러고 점심시간에 또 한 3, 40분을 뛰는 거예요. 정말 몸을 만든다고. 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. 막 그러면서 막 운동을 또 하고 그러니까 왜 하고 있냐.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. 그때 그쵸. 안 행복했어요 그때. 결국 네. 막판에 뭐 아파가지고 결국 다 망했죠. 다 망했죠. 네. 막 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. 네, 그러면은 정말 아파요. 그래서 지속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 다이어트는 저희도 이제 최대한 지양하라고 이야기 드리고요.